우주로 가는 독서 스텔라 이슬 펭수. 얌얌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책은 오은영 박사님의 오은영의 화해입니다. 네, 이 책은 한국일보의 정신 상담 칼럼인 오은영의 화해에서 나온 사연들을 오은영 박사가 심도 있게 연구하고 고민한 결과물인데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부모의 관계에서 파생된 내면의 상처들을 들여다보고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법을 제시해주는 책입니다. 네, 작가 소개해드릴게요. 본업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자 소아청소년 정신의학과 전문의이시고요. 현재 공중파 3사와 케이블까지 활발한 방송 활동을 하고 계신데 특히나 2015년에 종영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에 출연하면서 대중들, 특히 부모들한테 육아 멘토로 엄청나게 인지도가 높아졌다고 하세요. 그렇지. 네. 자, 오은영 박사님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너무 유명하신 분이고 네. 우리 대한민국 현대사회에서 마음이 아픈 사람들, 고민이 있는 사람들이 누구나 문을 두드리고 싶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맞아요. 정신과 건강, 마음의 멘토로 한번 만나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굉장히 오랜만에 이런 서정적인 책, 감정적인, 감성적인 책을 다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독서 스텔라의 최근 분위기와는 걸맞지 않은 책이라고 네. 보셔도 좋을 것 맞아요. 같아요. 이런 책은 한 번도 안 해봤던 그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오은영 박사님을 머릿속에 떠올렸을 때 약간 엄마나 아빠? 아이가 있어야지 이 분의 상담이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그것이 아니었어. 네, 그래서 이 책을 볼 생각도 하지 않았었는데 이번 음. 기회에 책을 읽을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 우리도 누군가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없으면 태어날 수가 없잖아요. 누구나 다 부모는 있는 거잖아요. 이 세상 말씀하시더라고. 사람은. 네. 좋습니다. 그래서 책에서 어떤 따뜻한 이야기로 우리를 감동시켰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책은 총 4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장부터 순차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장. 네, 1장. 부모가 돼서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1장은 부모에 대한 분석이 나와요. 오은영 화해라는 컬럼에 여러 가지 사연이 있는데 그중에서 내 부모는 왜 이랬을까요? 부모가 나한테 어떻게 이랬을까요? 이런 사연들이 있었고 그거를 기반으로 오은영 박사가 사연을 읽고 분석하고 왜 그럴까에 대한 원인을 알려주고 해결안을 제시해주는 장이고요. 좋습니다. 자, 냠냠의 분석이고 네. 또 다른 관점에서 이슬. 제가 이 책을 구분을 나름 해보니 1장에서는 이기주의와 이기심이라는 키워드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성장 과정에서 굉장히 확대를 했다거나 따뜻하게 말 한마디 해주지 않았던 그런 부모를 떠올리면서 어떻게 부모가 그럴 수 있을까에 대한 그걸로 이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데 저는 여기서 인상 깊었던 게 그러니까 부모는 무조건적으로 아이의 방공호 역할을 해줘야 하고 전쟁터의 방공호 같은 존재다. 그래서 아이는 부모가 없으면 생존할 수조차 없다라는 것을 확실히 부모가 인식해야 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 또한 완벽할 수는 없다라는 걸 자식인 나도 알아야 한다라는 부분이 기억에 남았어요. 여기서 오은영 박사가 표현한 건 부모는 아이에게 우주입니다.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우주라는 것 자체가 없으면 죽는 거잖아요. 17페이지. 네, 그거를 기반으로 부모가 아이의 생명의 시작이자 생존의 기반이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부모의 이기심 혹은 부모의 폭언이나 폭행으로 받았던 불우한 기억들은 엄청난 큰 파급력이 돼서 아이한테 돌아오는 거죠. 왜냐면 나의 우주가 나한테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하니까. 근데 개인적으로는 부모는 우주다라고 표현하는 이런 방식들은 와닿진 않더라고. 내가 보다 이성적인 성향을 더 가져가려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그럼 여기에 비유가 부모는 아이에게 우주고 전쟁터의 방공호고 본능적으로 사랑을 주는 존재다. 이런 말들은 그러니까 이 말이 틀리다는 건 아닌데 네. 너무 뻔한 이야기를 다시 한다라고 느꼈고, 그러니까 내가 모르던 내용은 아니잖아. 사실 우리가 이 내용을 봤을 때 와 진짜 새롭다, 정말 처음 듣는 얘긴데 라고 듣지는 않지 않았을까. 그런 의미에서 이런 식상하다고 느낄 수 있는 포인트들은 나는 좀 과감히 스킵했던 것 같아. 개인적으로. 한편으로는 저는 그 구절이 굉장히 부모의 책임감을 강조함과 동시에 부모가 듣기에는 너무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느꼈어요. 제가 뭐 아직 부모는 아니지만 사람이니까 화가 날 수도 있고 말실수를 할 수 있지만 그거에 대한 책임감을 항상 강조를 해주시니까 맞아. 역시 쉽지 않다. 그러니까 30페이지에 보면 사람은 성년기부터 중년기, 장년기 그리고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나이에 비례할 만한 인격을 갖춰야 해요. 그런 발달이 안 된 거죠.
발달이 그래서 안 된 거야. 오은영 박사님 말하길.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것은 유아기의 특징이고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라고 표현을 하더라고. 일부 부모들이. 그래서 이런 부모는 더 많이 이해해주거나 더 많이 효도한다고 해도 만족시키기 어렵다. 맞아.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인 거다. 그렇지.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것이 인간 특성 혹은 어른들 중에서도 그럴 수 있잖아라고 보는 관점이 아닌 거고 이건 유아기에 가져야 될 특징이었는데 이런 특성을 유아가 아닌 성인까지도 끌고 들어오는 특히 부모가 돼서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해석한다는 거지. 난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신선하게 들리더라고. 그게 팩트인 것 같아. 그게 사실인 거니까. 예를 들어서 뉴스에서 보는 아동폭행, 아동학대에 대한 사건들을 봤을 때 어떻게 부모가 저럴 수 있어라고 생각하곤 하는데 방금 이슬 오빠가 읽어준 부분을 빗대어 보자면 그 사람은 아직 성숙하지 않은 상태인 거지. 그렇지. 나이가 다가 아닌 거지. 네. 맞아. 37페이지에 방금 팽숙이가 한 말을 이으면 부모의 마음을 알아차리려면 적어도 40은 넘어야 합니다. 제가 부모에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지금 40 넘은 자식을 키우는 게 아니라면 알아듣도록 또는 좋게 말하라는 거라는 거지. 네. 그래서 아이들은 결코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알기에는 너무 어렵고 게다가 어머니의 따뜻함을 경험한 횟수도 부족하다. 네. 그래서 어른들을 해석해가는 방식. 그러니까 어른들도 최소 40은 넘어야 우리가 우리의 부모 또 이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릇 자격 네. 어느 정도 이해 틀이 되지 않을까 바탕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한다는 거. 그래서 이런 오은영 박사의 개인적인 생각과 지금까지 뭐 진료를 보면서 또는 많은 환자들을 대하면서 겪어왔던 이런 경험을 정리해준 내용들이 오히려 앞서 우리가 잠시 인용했던 부모는 아이의 우주다 이런 표현보다는 난 훨씬 더 와닿더라고. 그런 의미에서 물론 그 말이 틀리다는 건 아니고. 네. 저는 23페이지에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는데요. 30대 중반의 한 여성이 예전에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하고 구급차가 왔을 때 아빠가 깨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깨어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하는 본인의 굉장히 죄책감을 느꼈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오은영 박사는 그런 마음 가져도 됩니다. 인간의 무의식을 다루는 정신 분석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저 깊은 무의식에는 죽을 만큼 힘들고 괴로우면 나라는 존재를 최소한 유지하기 위하여 나를 낳아준 부모라도 죽이고 싶을 강도의 아주 감당하기 어려운 분노와 적개심과 절망감이 생긴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나쁜 사람이 아니고 못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나라는 생존을 보호하기 위한 본능, 무의식이다. 무의식이 있다. 라는 안아주시더라고요. 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또 자아의 기능 중에 현실 검증력이라는 게 있어서 이런 생각을 해도 괜찮은 게 아주 본능적이고 충동적인 나의 생각이나 마음을 자기 자신이 또 현실에 맞게 검증을 해서 인간답게 행동하도록 하는 그런 현실 검증력이라는 게 인간은 다 있대요. 자아가 있는 인간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으로 진짜 죽이고 싶다. 이렇게 좀 사이코패스적인 생각이 들어서 나 괜찮나 싶을 수 있는데 그게 괜찮다는 거죠. 왜냐하면 현실 검증력이 있어서 실제로 죽이진 않을 그리고 거니까. 그런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네. 어느 정도 위로의 말씀을 전하시는 것도 있고 지금 27페이지 팽숙이 말 받아서 53페이지 하단에도 너무 힘들면 거리를 두고 멀어져도 괜찮다. 이 멀어져도 괜찮다는 건 가족이 전제로. 네. 그래서 가족이 서로 관여하지 않거나 사는 거리가 멀거나 연락이 좀 뜸하다고 가깝지 않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잘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형식보다 더 중요한 거라고. 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해주신다는 거. 네, 좀 맞아. 솔루션인 거죠. 부모와의 거리두기, 가족과의 거리두기를 해봐라. 그게 필요하다. 맞아. 그리고 6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네. 어떤 상황에서도 부모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이고 싶은 것이 아이의 본능이다라고. 이 책 전체를 읽어가면서 오은영 박사님이 힘줘서 말하는 몇 가지 표현 중에 절대, 본능, 그리고 가장 이런 형용사 혹은 강조적인 부분들을 섞어서 하시는 내용들이 있더라고. 책을 같이 보면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드린 아이의 본능이라는 표현. 그래서 오은영 박사님이 본능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아이가 어떤 본능을 갖고 있다라고 책에서 여러 번 혹은 그 이상 강조하는 것들은 어떤 아이라도 그런 면을 갖고 있다라고 해석해야 된다는 거고 우리가 미처 그런 부분은 이 아이의 특성 혹은 이 아이만 좀 유별난 거 아니야? 우리 아이가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 그런 내용으로 역시 위로 혹은 이해를 돕는 방향에서 오은영 박사가 설명하는 것들이 있다. 이 내용을 네. 말씀드립니다. 네. 67페이지 하단에 기억에 남는 부분이 또 있었는데 부모에게 어린 시절 힘들었다고 고백을 했는데 부모는 오히려 기억이 없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라는 이게 부분이 나와요. 왜 부모는 잘해준 것만 기억하고 아이는 못해준 것만 기억날까? 이거에 대한 분석이 나왔었죠. 네. 네. 근데 실제로 이 부모랑 자식 간의 사연 말고 심리학적으로 이 연구자가 왜 서로의 기억이 다를까를
증명하기 위해서 싸움 상황을 똑같이 연출하고 그렇지. 10명 실험을 앞에 해봤는데 그 상황을 지켜보도록 했대요. 근데 실제적으로도 어느 방향에서나 다 똑같이 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0명이 전한 얘기는 다 달랐다. 다르게 기억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다르게 기억하는 건 그 사람의 정서랑 연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랑 아이가 같은 사건을 겪어도 기억하는 게 다를 수 있다. 이렇게 그렇지. 설명을 해요.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거고 68페이지 그 다음 장. 그러나 그런 부모라도 이런 부모라면 지금 팽숙이가 말씀드린 네. 기억하지 못하는 부모라고 해도 네. 한 번은 말하긴 해야 한다고 오은영 음. 박사님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 네. 그래서 내 아픔을 이야기하는 것은 상대방의 내용이 전달되어서 상대방이 그것을 접수하고 사과받길 바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 네. 그 자체로 표현한다는 것만으로도 이 내용이 부모에게 전달된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치유의 효과가 있다라고 네. 말씀하신다는 점을 있었습니다. 전달드립니다. 네. 근데 사실 이게 그렇게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상상을 해봤을 때 네. 나는 최소한의 사과라도 받고자 그 일을 어렵게 다시 네. 꺼집어냈지만 상대방이 난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쵸. 그러면 더 큰 상처를 받을 수 그러면 있죠. 상처 받을 수도 있을 근데 것 그런 같은데. 거에 대해서는 상처받지 부모는 말라고. 네, 음, 받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상대방은 기억을 못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내가 서운했고 이런 게 상처였다는 걸 말하는 게 그렇지. 가장 중요하다. 그거 전달하는 자체가 핵심입니다. 네, 그게 왜냐면 나의 상처를 내가 인정하는 거잖아요. 저희도 표현하겠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기억이 나지 않는. 아니 여러분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지 않으면 별님들이 그러니까. 상처받겠습니다. 맞아요. 말하는 게 중요하다. 갑자기. 네.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74페이지 아이의 마음이 편하는 것, 행복감을 자주 느끼게 하는 것이 아이를 잘 키우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 네, 앞서 말씀드린 그 강조 효과, 네, 최고, 가장, 절대 이런 맞아요. 표현 중에 하나가 아이를 잘 키우는 최고의 방법은 다른 것보다도 아이가 행복감을 자주 느끼게 해주고 편안하게 느끼게 해주는 거라고 그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아이의 맞아. 마음이 편안한 게 정말 제일 너무 중요하다. 정답인데 너무 너무 당연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해도 몇 번을 어.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만한 내용이지 않을까. 맞아요. 맞아. 1장의 마지막 77페이지에도 많은 부모들이 아이에게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고 묻지만 오히려 아이에게 무엇을 해주어야 하는지도 중요하지만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그렇지. 음. 여기서 중요하다. 그게 절대. 중요하다. 절대.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뭔가 더 좋고 더 잘해주고 네. 포용해주고 안아주려고 하는 것보다 네. 절대 아이가 싫어할 만한 것, 네. 아이한테 하면 안 되는 것들, 물론 책 음.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맞아. 그쵸.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아이를 사랑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라고 말씀하신다는 또 거. 하나만 더 붙여서 아이에게 무엇을 해줄까 보다는 아이가 무엇을 원할까에 대한 입장으로 생각을 하길 바란다. 그러니까 라고 초점을 하셨어요. 아이한테 맞추는 거죠. 음. 자기가 뭘 해주겠다가 아니고 아이가 뭘 원하고 뭘 하면 행복하지? 맞아, 그렇지. 맞아. 그래서 제가 1장을 이기심과 이기주의라고 꼽은 겁니다. 나의 입장만 생각하기 그렇지. 때문에. 내 아, 입장에서 내가 그쵸. 해주고 싶은 것, 음. 내가 아이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고 해주는 것, 네. 이런 것들이 모두 부모의 이기심과 네. 혹은 부모 위주. 네. 물론 이것도 사랑이야라고 생각한다고 오은영 박사님도 편을 들어주시긴 하더라고. 그런 방식들도 그렇지만 한 번 더 생각해보면 아이에게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에 더 방점을 찍어보자 네. 라고 하신다는 것에 1장을 정리해봅니다. 네. 2장 2장 당신 탓이 아니에요. 그때 당신은 어쩔 수 없었어요. 장입니다. 2장은 과거의 나 자신과 맞닥뜨려서 과거에 내가 왜 그랬지? 그리고 부모와 나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을 때 나는 왜 이렇게 행동했고 이런 성향을 갖게 됐을까? 이걸 고심하는 사람들한테 제안해주는 장이에요. 좋습니다. 또 남남의 해석으로 2장을 말씀드렸고 네. 저 이슬의 관점으로 말씀드리는 2장은 1장에서 부모의 관점일 때 이기심과 이기주의로 다가갔다면 네. 2장은 자존감이라는 표현으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 아이도 언젠가 자라서 성인이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아이였고 네, 우리도 아이였고 그래서 그 성인이 되기까지 아이인 시절에 겪었던 경험이나 부모와의 관계성이 어떻게 성인까지 가서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부분도 상세히 나와 있어요. 그렇지. 그리고 이 오은영 박사님이 너무나 이 분야의 절대적인 권위자잖아. 물론 절대 진리나 절대선은 없지만 오은영 박사님 말씀이 막 크게 틀려 아니면 이건 진짜 아니잖아라고 생각되는 내용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 네.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접했을 네. 때 그래서 82페이지에 이 2장을 시작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는 그러니까 오은영 박사님 본인은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에서는 누구의 문제가 더 중하든 설사 아이의 문제가 더 크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부모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부모는 한 인간의 삶에 너무나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지. 이게 1장 초반에 냠냠이가 말씀드린 부모는 아이의 우주다라고 네. 표현했던 것을 보다 더 본인의 관점에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 네. 뭐 나도 절대적으로 동의하는 내용이 아닐까. 그렇죠.
이 장에서도 현재 나의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 후회되는 상황들,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키우지 않았다면, 그때 엄마가 나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고 내가 그런 모습으로 성장하지 않았다면이라는 후회를 한다고 하는데, 그 후회는 사실 내가 커트시키고 절단시키고 나 스스로 독립적으로 성장해낼 수 있는 부분이어야 한다라고도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그때 엄마 아빠가 날 그렇게 키웠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자랐어라고 그 책임감을 부모에게 회피 전리시키는 것이 아니고 나 스스로의 개인으로서 나를 돌아보고 나를 내가 용서하는 것을 이 2장에서도 좀 더 내용을 전개시키지 않았는가라고 핵심은 느꼈습니다. 나고 모든 일의 주체는 어쨌든 나다. 네. 그래서 88페이지 자존감이라는 키워드를 직접적으로 꺼내시는데 네. 이 페이지가 이 2장 전체를 아우르는 내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의 근간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만들어지고 진정한 자존감이라는 것은 타인의 혹독한 평가나 또는 나의 가장 약한 지점을 건드리는 자극, 스트레스, 상처, 배신, 그리고 좌절감 등에도 그 근간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갈등이 있다면 그건 어릴 적 중요한 관계에 있던 사람과의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여기서 얘는 부모가 될 거고, 네. 그런 경험이 반복되면서, 즉 부모와 아이 사이에 그런 경험이 반복되면서 내면의 뿌리를 내리고 잡아서 그 이후의 삶에도 계속 영향을 주게 된다라는 것. 그쵸, 그쵸. 그만큼이나 네. 부모의 양육 방식 혹은 부모가 아이를 대하는 태도, 네. 가치관 등이 이 중요하다. 아이가 긴 인생을 살아가는데 혹은 성격을 만들어가는데 절대적이고 지대한 영향을 그쵸. 미친다. 맞아요. 여기서 나오는 자존감을 좌지우지하는 키가 되는 양육 방식이 바로 결과 중심적인 양육이 자존감을 떨어뜨릴 수 있다. 중요합니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요. 여기 사례가 나오는데 어떤 여성분의 어머니가 결과 중심적인 양육을 했고 그 여성한테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요시하면서, 그래서 뭘 했니 안 했니, 그러니까 열심히 한 거, 숙제를 했니 안 했니? 열심히 한 거의 포인트가 아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했니 안 했니, 여기에 포인트를 둠으로써 그 아이는 중간 과정에 내가 뭘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는 해야만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성향이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주도하에 자기가 하는 일에 자신감이 없고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이 없고 그쵸.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대부분이 동의하실 것 같은데,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를 아기로서가 아니라 그쵸.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아이들을 대하지 않았을까? 네. 우리도 그렇게 자랐던 것 같고. 네. 왜냐면 맞아요. 어떤 공부해 가는 과정보다는 네. 성적, 이게 이번에 몇 등 중요하다. 했니, 몇 점이니, 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체근하셨던 것 맞아요. 같고. 근데 저는 제가 부모는 아니지만 이런 양육 방식, 육아 방식도 트렌드가 있지 않을까 있는 것 싶어요.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게 중요했는데 요새는 배화가 더 중요하고 맞아. 이제 경험이 더 중요하고 맞아, 맞아. 이런 식으로 트렌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적이 후순위로 밀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쵸. 근데 뭔가 옛날에는 본인이 어리셨을 저희 때? 부모님 세대 때는 한 5명, 6명 이렇게 형제가 엄청 많잖아요. 많아요. 그 중에서 성적이 높은 애만 장남이나 밀어주는. 뭐 애만 밀어주고 그걸 결과주의적으로 독려를 해줬다면 지금은 많아봤자 2명 정도를 양육을 하는 환경이다 보니까 두세 명. 그 한 명 한 명을 지지해주고 칭찬해줄 수 있는 그쵸. 환경이 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 더 나아가서 직업도 워낙 요새는 다양하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도 한국에서만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외국 나가는 친구들도 많고 굉장히 다양해지니까 트렌드도 있고, 요새는 이제 결과 중심적인 양육보다는 그래도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양육이 많지 않을까. 근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학교나 교육기관을 다니다 보면 성적이라는 결과를 내가 가지고 가는데 그게 우수하지 않을 때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거는 부모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을 거란 말이에요. 네. 자, 93페이지 주제를 조금 달리하면 어떤 어머니는 자녀들한테 이렇게도 말한대. 너희 때문에 내가 죽지도 못한다. 그래서 이것을 오은영 박사님은 이는 부모가 아이에게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말이다.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괴로움의 근원은 부부 간의 갈등이지 아이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것들이 아이들에게는 부모의 무능함이나 폭력보다 이 말이 더 결정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고, 아이들은 나를 낳아준 어머니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이고 싶어 한다는 거야. 그런데 오히려 어머니 인생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아이들은 자기 존재를 부정당한 것과 마찬가지로 느낄 거라고 오은영 박사님이 해석을 해주신다. 그쵸. 너 때문에 이런다라는 이런 말 대사 자체가. 드라마에서도 많이 네, 봤던 것 그쵸, 같고 그쵸. 실제로 들으시는 분들도 꽤 있지 않을까. 그쵸. 너 뭐 때문에 상황에 못 따라서. 살아 이런 거. 너 때문에 죽지 못한다, 이혼 못한다, 너 뭐 이런 때문에 내용들도 이혼 못한다. 뭐 그렇죠. 뭐 있으셨을 것 같아. 그러게. 드라마도 문제네요. 뭐 우리도 아니라고 할 수는 없을 거야. 꼭 이 표현이 아니더라도. 그쵸. 실제로.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그렇지. 자식에게. 그런 형태를 말씀하시는 거라고 보여지고. 근데 되게 신기하게 이것도 TV에서 본 거긴 한데 이혼 가정의 자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자기 때문에 이혼 못한다는 말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차라리 자기가 해라. 이혼을 못한 이유가 되고 싶지 않은 거죠. 차라리 해라. 거죠. 그리고 이 분야의 권위자시니까 또 새롭게 들었던 내용이 99페이지. 타인의 감정을 읽고 감응할 수 있는 기본을 갖추었다는 뜻으로 정서 발달은 다행히 후천적이라고 표현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정서 발달이란 것에 대해서 앞서도 내가 본능이라는 표현을 빌려왔지만 네. 이것은 갖고 오는 게 아니라 가져지는 거라고 표현하신 게 굉장히 새롭더라고. 네. 그러니까 정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그 인간의 캐릭터, 네. 그 사람의 가치관, 기본적으로 어떤 성질이나 형질은 기본적인 걸 갖고 태어난다고 생각했거든. 네. 생각하거든 지금도 사실. 선천적으로. 선천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우리가 키가 큰 사람과 키가 작은 사람 혹은 피부가 검은 사람과 피부가 흰 사람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듯이 근데 정서 발달이란 것은 후천적이다. 후천적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정말 어떤 환경에서 이 인간이 길러지는가 학습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 내용이 새롭게 들렸던 내용인 것 같아. 그리고 아이가 성인이 됐을 때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라는 사연이 연달아 나오는데 먼저 여기서 또 심리학적 용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자꾸 나쁜 남자만 만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여성분의 사연을 읊으면서 이게 강박적 순환이라는 개념이 있대요. 그래서 어릴 때 받은 상처나 충족되지 않은 욕구를 채우려고 같은 패턴의 실수를 반복한다는 것. 이게 전문 용어로 개념이 나오는데 자꾸 나쁜 남자만 만나게 된다는 것도 어렸을 때 태어나자마자 어머니가 집을 나가고 아버지도 나 몰라라 하고 그렇게 아동 학대를 당한 거죠. 뭐 폭력을 행사하거나 네, 이런 경험이 있는 환경에서 태어난 아이일수록 자기한테 조금만 잘해줘도 잘해준다는 것만으로 사랑하지도 않는데 결혼을 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나쁜 남자를 만나고 이혼을 하고 이런 게 반복된다고 그렇게 분석을 해요. 그래서 이런 강박적 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각각의 사람들에 대한 감정을 분명하게 정리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내가 부모에게 가졌던 분노나 원망 이거는 그 부모와의 감정으로 인지를 해야 하고 또 타인을 만날 때는 타인으로서의 관계의 감정을 다시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각각 끊어서 생각을 해야 된다. 103페이지의 결론은 무엇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해야 한다. 이 한 줄로 정리를 해주십니다. 네. 과연 맞는 말인가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얌얌이가 들려준 예시의 분 같은 경우에는 애착에 대한 분리가 제대로 정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지 아닌지도 혼돈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삶을 계속 반복한다고 느꼈다라고 네.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그런 애착관계 때문에 폭력을 당해도 내가 이 사람과 화해하면 혹은 내가 참으면 이 가정은 유지될 수 있어. 네. 버림받고 거절당하는 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맞아. 그런 고민에 대해서 110페이지 솔루션을 주신다. 네. 사람은 누구에게도 버림받지 않는다. 그리고 사람은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라서 누구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서든 버려질 수가 없다는 거지. 그 개념 자체가. 네. 그래서 수없이 버림을 받았다고 느끼며 살아온 지난 인생은 절대로 나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 그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고. 네. 아울러 마음이 약해지고 겁이 날 때마다 항상 되뇌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존재다. 누구도 감히 나에게 함부로 할 수 없다. 이 세상에 때리고 학대해도 버려도 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 네. 생긴 모습, 가진 것, 배운 것이 어떻든 간에 사람은 언제나 존중받아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십니다. 네. 거의 왜? 교황이나 어떤 종교적 지도자가 하시는 말씀과도 비슷하게 들리더라고. 아, 사람은 너무나 누구나 큰- 버려지지 않는다? 범위에서 인간을 아우르게끔 표현하신 것 같아서 범 이분이 인간이네요. 뭐지라고 생각이 들었어. 사실 이 내용을 보면서. 천상계. 그러니까 음. 너무나 그릇이 남다른 게 아닌가라고. 일단 나와는 그릇이 다른 게 아닌가라고 또 반성을 해봤습니다. 네. 껄껄인데. 아니 네. 또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연들이 나오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노라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사실 어렸을 때 기억을 되돌아보면 부모가 자주 싸워서 아이한테 부정적 영향을 끼치니까 아이가 나 때문에 싸우나 봐. 그래서 엄마 아빠의 싸움을 멈추고 싶어서 아이가 버림받을까 봐 노라고 못하고 무조건 예스라고 하던 그 성향이 성인까지 이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성인이 돼서도 지인이나 타인이 피치 못하게 하는 부탁도 자기는 못할 것 같은데도 거절을 못하는 그런 데서 오는 그 인간관계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오은영 박사가 솔루션을 주는 게 특이했어요. 이런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유지하는 거는 모두 다 예스를 해서 제 부탁을 다 들어줘서 일방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게 아니다. 그건 친구라고 하기엔 어렵다. 그냥 일방적인 관계지. 그래서 진정한 친구라면은 오고 가고가 확실하고
그리고 그 사람한테 진심으로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정말로 건강한 인간관계지 한 사람 일방적으로 부탁 싹 들어주는 게 건강한 인간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거절을 할 줄도 알아야 한다. 예. 필요한 거절도 그쵸. 있다라는 것. 네. 거절이 무조건 나쁜 개념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것. 그래서 그 내용의 맞아요. 연장으로 123페이지 이제 부모와 아이 간의 관계에서도 그런 내용을 말씀을 이어가는데 네. 어떠한 경우에도 부모가 아이에게 맞춰야 한다라는 전제로 말씀하시더라고. 사실 이 부분에 동의하지 않는 부모도 있을 거고 혹은 나는 충분히 잘 맞추고 있는데라고 생각했던 부모님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나는 동의해. 그러나 오은영 박사가 말하기는 아이의 기질이나 생물학적 특성 그리고 아이가 환경에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정보를 처리하는지 알아야 한다는 거지 부모들이. 근데 이러한 것들을 맞추지 못하는 것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부모가 아이에게 맞추지 못하는 이유로 해야 한다의 홍수에 빠져 있다는 거. 몇 살에는 무엇을 해야 되고 이 나이쯤에는 이것들도 해줘야 되고 잘 먹고 골고루 먹어야 되고. 그렇지. 그런 것들이 바로 강한 책임감에서 비롯된다라는 거야. 그런데 그 해야 한다가 너무 많기 때문에 혹은 그게 너무 많으면 아이를 사랑할 틈이 없다라는 것. 본질적으로. 그래서 육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에게 부모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거라고 124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신다. 육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아이가 부모가 본인을 사랑한다고 느끼게 해주는 것. 편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거. 그렇지. 아까 그 표현 네. 그대로 가져와서 여기서도 반복해서 말씀을 하신다. 네. 강조하는 거죠. 그렇지. 그리고 138페이지로 넘어가서 사회관계까지로 확장이 돼요. 그래서 회사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아. 내가 회사 사람들의 눈치를 본다거나 왕따를 당하는 것 같다. 그래서 그게 너무 괴롭다라는 상담 내용을 전달해 주시면서 사람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만들어낸 자신만의 건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라고 138페이지에 쓰여 있는데 누군가 나를 싫어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랬을 때 날 싫어할 이유가 있을까라고 나 스스로 되물을 수 있어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나 자신의 당당함과 자기 확신이 있어야 한다.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맞지 않는 사람과는 거리를 둔다거나 나 스스로를 보호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그리고 어떤 사람도 나를 싫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라는 거야. 네. 모두가 날 좋아할 수 없다는 거지. 오은영 박사 본인도 그렇고. 그리고 본인을 싫어하는 사람도 어딘가 있을 거라는 거. 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인간관계에서 모두가 날 좋아할 수 없다. 네. 그리고 10번 중에 6번 정도만 네. 내가 그 사람의 요구에 순응하고 혹은 받아들이는 것 정도여도 충분히 괜찮은 인간관계라고 네. 말씀하신다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꼭 부모와 아이 간의 관계를 다룬다기보다는 인간관계까지도 확장해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해나감에 있어서 대인관계에서 상처받거나 마음고생하거나 불안감을 갖는 것들에 대한 내용까지도 같이 네. 아울러서 말씀을 하신다. 네. 음. 이런 걸 극복하려면 수치심을 극복하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실질적인 조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성 자체가 후천적으로 배우는 거라고 또 코멘트를 해줘요. 그래서 아무리 인성이 좋아도 부모가 어렸을 때부터 사회성을 길러주지 않았으면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해내는 경우가 어려운 게 맞다. 근데 어쨌든 배울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배우면 된다. 이렇게 자신감까지 키워주십니다. 그렇지. 140페이지의 내용을 냠냠이가 전달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 또는 부모와 아이 혹은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의 감정적인 어려움을 149페이지에서 아이가 엄마에게 어떤 나쁜 말 혹은 상처가 되는 말을 했을 때 엄마는 그런 말을 아이가 내게 할 수 있는 존재라는 점을 받아들이라는 거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 자체를 없앨 수는 없다는 거야. 그리고 그러한 감정조차도 가치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부모가 아이의 부정적 감정에 너무 강하게 반응하면 아이는 다음부터 그런 감정 자체를 편안하고 안전하게 표현하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오은영 박사의 말씀을 전달드리는 아이가 편안하게 느끼고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고 혹은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느끼는 것들의 감정을 계속 유지하라는 것. 이런 것들을 달리 표현하면서 혹은 다양한 예시를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가 되고 있다. 네. 부정적인 감정이 나쁜 것만 아니라는 거죠. 네. 그거를 받아들이고 네. 분리할 수 있다면 그걸로도 충분하다라는. 그러니까 아이가 화를 내고 막 소리 지를 때 버럭 화를 낼 게 아니고 화가 왜 났는지는 모르겠는데 네가 지금 불편하다는 건 알겠어. 이렇게 담담하게 표현할 줄 알아야 한다.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불합리하게 들릴 수도 있는 거야. 왜냐면 우리가 네. 사회생활을 하면서 성인이 되고 대학생활하고 취업을 하고 회사생활 네. 그리고 그런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기브앤테이크를 기본적으로 깔고 있잖아. 근데 아이를 만났을 때 아이가 커감에 있어서 내가 부모로서 어떤 것을 기대하게 되는 바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 왜냐면 그렇게만 살아왔기 때문에. 네. 왜냐면 내 부모도 나에게 그런 식으로 절대적인 사랑을 대부분의 부모는 줬을 거라는 점에서 네. 그런 전제로 말을 해보더라도
아이에게 무조건적인 관용과 사랑을 베풀어라. 너가 절대적으로 참아야 한다라고 오은영 박사가 말하는 것이 일부 부모에게는 이해는 하지만 공감을 할 수 없다라는 것도 이해가 되더라고. 그쵸. 그쵸. 힘든 일이니까. 그렇지. 맞아. 너무나 힘들다는 것을 오은영 박사도 왜냐면은 계속해서 부모도 사람이고 감정을 느끼니까. 그렇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은영 네. 박사는 부모로서 절대적으로 네. 아이에게 수용하고 수긍해줘야 한다. 네. 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신다. 부모와 아이의 관계는 평등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그런 것 같아. 불평등한 게 맞고. 부모가 내리사- 권위적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쵸. 무조건 내리사랑하고 희생해야 되는 건 맞다. 그게 아이를 대하는 가장 기본적인 네. 자세라고. 맞아요. 이해간다는 불합리하다고 해도 근데 왜냐면은 균형이 안 맞, 밸런스가 안 맞는 거니까. 근데 또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은 나도 아이였을 거고 나도 부모한테 내리사랑을 받았을 테니 직접 받은 기억은 없나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받았을 내리사랑을 받았을 테니라고 하니까 저는 받았었는데요 아, 라고 보통 얘기하잖아. 삼자처럼 이야기했기 때문에. 뭐 아이, 나는 사람 그걸 어려운 말한 거였어. 우리 전부를 제너럴하게 말한 건데. 우리 셋 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 일반적으로. 맞아. 저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난 많이 맞았어. 아, 그래. 맞았어? 아, 그 사랑의 표현이겠지. 아니 그러니까 진짜? 얼굴 때리고 이런 게 아니고 회초리로 종아리 맞고 아, 그런 것도 있었어. 1940년대는 말을 많이 안 그랬었어. 들었나 보네요. 아니 시험 성적 안 나와서 진짜? 진짜로 우와, 받아쓰기 틀리고 이런 것도 대박이다. 오빠 그럼 100점 만점에 95점 맞아서 오빠 막 무서워서 공부한 적 있었어요? 그런 거 있었지. 아니 그러니까 그 맞은 기억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안 맞으려고 공부한 적 있었어요? 당연히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오. 어린 마음에는 지금은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오. 그때는 그러니까 어릴 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감정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100점 맞아야지 안 맞으니까 열심히 하고 막 이런 거 오은영 있잖아. 박사가 얘기한 것처럼 맞은 기억은 분명히 있어. 그러니까 그때 내가 불안감을 느꼈다고 그치. 지금은 내가 강렬한 생각하는 거지만 기억이 남은 거지. 세세하게까지는 몰라도 맞은 기억은 남았다. 너무나 선명하게 있지. 맞아가면서 공부했습니다. 그때는 근데 많이 맞을 때였던 것 같아요. 너도 그때잖아. 아들이니까 그리고. 뭐 그런 게 있어. 아니 근데 나는 성적으로 맞은 때린 적은 적은 없어. 없는데? 나는 기대가 없으셔서 그랬던 거 아니야? 우리는? 그런가? 아니 내 여동생도 맞았어. 그냥 약간 결과 중심적인 어, 양육을 받으신 여기서- 거네요. 시험 성적 그래 우리가 결과 앞에서 중심적인.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에서 오은영 공감이 박사가 하지 된다? 말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 아, 경험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내용에 연결해서 164페이지 네. 예, 저희의 앞에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어린 시절 부모에게 안 좋은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더라도 사람이 변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다고 나름의 대안을 제시하시더라고. 네. 죽음을 눈앞에 둔 것처럼 인생에서 큰일을 겪어내면 사람이 바뀐다. 또는 아주 대단한 종교적 경험으로 사람이 바뀌기도 하고 맞아. 그리고 자신과 같은 정신과 전문의와 정신분석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분석해 나가면서 자기를 알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 마지막으로 좋은 배우자를 만나 이전 삶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갈등의 상당 부분을 재경험하면서도 바뀐다고 말씀하신다. 맞아. 이 네 가지의 예를 들어주셨는데 나는 오히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까지 바뀌기 힘들구나. 지금 말씀드린 네 가지가 절대 일반적인 경험들로는 사람 자체가 바뀌기 힘든 거라고 느껴져서 그쵸. 그만큼이나 어린 시절 부모에게 안 좋은 영향을 받았을 때 그런 트라우마, 상처 그게 굉장히 깊다. 변하기 힘들다. 앞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후천적인 어. 경험으로 네. 정서 발달이 되어가는 거니까 네. 그런 거라면 더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이 부분에서 기억에 남았던 거는 음. 좋은 배우자를 만난다는 게 부모와 배우자가 내 삶에서 정말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유일한 몇 명인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부모와의 관계에서 성인이 되기 전에 영향을 받았다면 책에서 말한 것처럼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해결되지 않는 삶을 살았던 그 갈등이 해결되는 경험을 할 수도 있다는 게 그만큼 밀접한 사람을 누굴 두느냐,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을 두느냐가 중요하다. 저희 셋도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우리 셋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의 뮤즈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이 친구와 함께 하겠습니다. 뮤즈. 독서 스텔라 환갑 방송을 그리며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다. 네. 중요하죠. 사람이니까 사람한테 영향을 진짜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166페이지에 후회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주고 있거든요. 막연히 후회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의 행동이나 과거에 대해서 후회를 하는 행동들이 부모의 영향을 받은 결과일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그런 경향이 있지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습관화된 것을 고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 그래서 그냥 그거를 내가 약간 그런 경향이 있지, 내가 약간 덜렁대지 이렇게 내 삶에 큰 영향과 피해를 주지
않는 것들이라면 그냥 수용하고 가져가도 된다. 그렇지. 뭐 나는 내가 또 집을 그래서- 놔서면서 뭘 집에 놓고 왔어. 그래 그런 거 다시 가져가도 되지. 라고 운영 박사가 설명해 주시더라고. 네. 맞아, 맞아. 습관적으로 후회를 하지 말라는 내 거예요. 인생을 크게 바꾸는 실수나 잘못이 아니라면 맞아. 그런 것들은 네. 충분히 스스로 자기 용서 관용을 베풀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래서 펭수이가 말씀드린 내용을 제가 2장에서 자존감이라는 표현으로 본인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 본인의 존재감을 가져가는 방법이라고 받아들인 거고 이 장의 마지막 장 177페이지에서도 이 내용을 이어갑니다. 오은영 박사가 말하길 너무 힘든 것을 잘 안다. 충분히 너는 이미 지쳐 있을 거라는 거. 우리 네. 독자들에게. 하지만 나를 알아차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너 자신을 알아차리기 위해서 아주 조금만 힘을 내어보고 지금은 상처받았던 그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 과거의 어느 날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의 당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상처를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었던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죠. 그래서 말할 수 네. 있고 행동할 수 있고 네. 모든 것은 그때와 다르기 때문에 네. 너 스스로의 자존감을 지켜나가는 방식으로 너의 네. 인생을 바꿔나가라. 네. 그런 네. 태도를 견지해라. 그쵸. 네. 라고 이 장을 정리합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말씀. 맞아. 네. 과거에 얽매이고 계속 네. 그거를 보지 말고 현재 나 스스로의 에너지를 보고 기반으로 앞으로 나아가자. 변화를 해보자. 그래서 이 소제목이 당신 탓이 아니에요. 그때 당신은 어쩔 수 없었어요. 이건가 봐요. 오. 소제목이. 그러니까 어릴 때 나는 주체가 내가 어. 아닌 경우가 많았으니까 그만큼 그럴 수밖에 연약했고. 없었다. 근데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탁 끊어서 제시를 해줍니다. 좋다. 그래서 1장에서 이기심과 이기주의, 2장의 자존감이라는 키워드로 말씀을 드렸고요. 3장 넘어갑니다. 책의 중반입니다. 네. 3장 두려워 마세요. 당신 아이는 당신과는 달라요. 네. 네. 이 3장은 부모가 된 나, 그러니까 어릴 때 내가 성장해서 성인이 되고 그리고 다시 내가 부모가 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례가 다시 어렸을 때 상처받은 내가 부모가 됐는데 내 아이는 나처럼 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이 주류를 이루는 사연들이 나와요. 그렇지. 네, 그래서 이럴 때 나는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해야 될까? 내 아이도 나처럼 똑같이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는 부모들에 대한 상담입니다. 저는 이 3장을 부모와 아이 둘의 상관관계 혹은 호혜적인 관계로서 불안감과 신뢰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동시에 가져가려고 하지 않았나 라고 해석을 했고 네. 나름의 이런 내용들을 또 전달을 다루고 드려보겠습니다. 근데 3장은 개인적으로 육아 토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유년기 혹은 유아기의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참고해볼 만한 내용이 많았어요. 지금 냠냠이가 한 말이 우리가 이 방송을 하는 이유기도 한데 이 같은 3장을 읽고도 나는 완전히 다르게 해석했거든. 그래요? 예를 들면 182페이지에 오은영 박사가 말하길 우리 부모는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부모 그 연세의 자식을 대하는 방식을 바꾸기란 너무 힘들고 그쵸. 물론 해내는 분도 드물게 있겠지만 너무 오랫동안 써온 방식이라 바꾸기가 어렵다고 네. 박사가 말한다는 거. 네. 그리고 그 다음 장 184페이지에 우리의 부모들을 예로 들면서 음. 이런 부모들의 과거의 행동 혹은 나를 대했던 방식 때문에 나 스스로 자신 없고 불확실하고 두려운 것에서 나오려고 조금이라도 노력하는 나, 그러니까 독자인 너는 너의 부모와는 다른 사람이라는 거야. 분리해라. 그쵸, 그렇지, 분리를 그걸 해라. 분리해라. 그래서 나는 지금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건 냠냠이가 아이와 부모의 관점에서 봤다면 나는 이 장을 나와 부모의 관계에서 읽어냈다는 거지. 다시 연장선으로. 그렇지. 이야기로. 왜냐면 뭐 우리 부모의 이런 연세 때문에 그들이 내가 또- 받기 힘들다는 걸 오은영 박사가 전제하니까 네. 물론 나는 충분히 이 내용에 공감하고 네. 그러니까 해석을 다양하게 할 수 맞아, 있다라는 거를 네. 말씀드린다. 여기서도 방금 이슬 오빠 말한 것처럼 앞장에 좀 연관된다고 느꼈던 부분이 제일 앞에 나오는 예시가 따돌림? 내가 어렸을 때 따돌림이 당했지만 우리 아이가 또 학교를 가게 됐는데 따돌림을 당할까 봐 너무 걱정이 된다. 근데 여기서 솔루션을 제안해 주셨던 게 189페이지에 이럴 때는 내적 힘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상대방의 반응과 무관하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상식 수준에서 공격적이지 않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타인과의 관계에서 내가 낮춰서 들어가는 관계성이 아니고 동등한 힘의 균형을 이루려면 내가 불편하거나 섭섭하거나 그럴 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부모로서 이제 그걸 연습해보자 라고 솔루션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맞아. 마냥 내 아이에 대해서 걱정할 게 아니고 나라는 개인에서 해결을 찾아가는 연습을 하라는 게 인상 깊었어요. 자, 펭수기의 말을 이어서 책의 1장과 2장에서 저희가 줄곧 말씀드린 내용을 193페이지에서 오은영 박사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어떤 문장이냐?
부모는 아이에게 한결같은 등대가 되어줘야 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가 계속해서 책에서 접하는 부모는 아이에게 수용과 수긍을 절대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거. 네. 어떠한 경우에도 아이에게 화내서도 안 되고 윽박지러도 안 되고 폭력을 행사해서도 안 되고 기타 등등을 모두 하지 말아야 되고 음. 어른으로서 부모로서 마땅히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라고 음. 말씀하신다는 거. 계속해서 책에 반복 강조가 됩니다. 그만큼 그리고- 뭐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렇지. 196페이지. 그래도 위안을 삼자면 이 세상에 육아 영재는 없다라고 전제를 하시고 누구든 인내심을 갖고 배워야 하고 부모도 때로 실수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 그리고 아이가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서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야. 그 실수의 시간보다 100배 더 많은 시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전의 실수에 집착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좋았겠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라는 거. 네. 자, 그래서 나에게 이런 면이 있구나를 잘 깨닫고 육아의 방향을 잘 정해서 같은 실수를 줄여가면 된다라고 나름 위안과 위로의 말씀을 던져준다. 네. 너무나 네. 좋은 말인 것 같아. 맞아. 네. 그러니까 육아 영재는 없다. 네. 없다. 맞아. 그렇겠지. 네. 육아 방식에 대한 내용이 또 나오는데 아이의 성장에 가장 중요한 게 훈육이 될 수 있는데 특히 훈육이라는 건 꼭 만 3세 이상부터 해야 된다. 뭐 이거 이런 재밌더라고. 네, 이런 현실적인 조언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왜 만 3세일까 하고 들여다 봤더니 이 감정을 다룰 줄 아는 연령대가 만 3세부터 시작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정서 발달 그리고 감정을 다룰 수 있는 상태가 됐을 때 그때 훈육을 해야지 3세 미만에 아직 본인의 감정을 잘 다루기 힘든 어린 아이한테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무섭게 훈육을 하면 그게 이제 또한 아이의 성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렇지. 만 3세가 되어야 하지만 안 돼라는 옳고 그름의 가르침을 줬을 때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자세가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반복적이더라도 흘리면 닦고 넘어질 것 같은 매트 깔아주고 그런 걸 어쩔 수 없이 부모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만 2세 때는 해줘야 한다라는 게 되게 이게 근데 양육을 하신 분이 들으시면 그게 만 말이 3세가 말이 쉽지. 생각하지 않을까. 근데 또 훈육이 필요하면 훈육을 할 수는 있지만 무서운 사람이 되지 말라.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 강조하시더라고요. 어려운 경계인 것 같아. 맞아. 크게 소리를 내지도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 이걸 얼마나 우리가 인간이 인내심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견딜 수 있을까라고 음. 생각이 들고 202페이지에 이런 질문을 가져오더라고. 부모들에게 아이를 키우면서 언제 가장 힘들었냐고 물어보면 아이가 어릴 때는 아이 몸이 아플 때라고 대답을 한다는 거고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는 아이의 마음이 아프거나 절망할 때 그것을 지켜보는 것이 힘들다고 대답을 한대. 그리고 보통 공부나 성적 같은 문제로 부모와 자식이 서로 마음이 틀어졌을 때도 힘들다고 한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제 반대로 오은영 박사가 하는 질문은 아이들은 언제라고 생각하세요라고 물어본다는 거야. 그래서 아이들이 대부분 부모가 무섭고 두려울 때가 가장 힘들다고 얘기한다. 신체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정서적인 공격자로 느껴질 때 아이가 너무나 힘들어한다는 거지. 네. 그러니까 어른이 힘들어하는 것과 아이가 힘들어하는 뷰가 너무나 다르다. 다르다. 맞아. 네. 그래서 한 줄로 정리. 부모는 무서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라고 설명한다는 거. 어. 맞아. 적대적인 관계가 되어서 적대적인 거와는 좀 두려움과 다르구나. 공포의 두려움과 대상이 공포.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내용이 우리가 또 앞에서도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아이가 음. 편안하게 느껴야 되고 행복감을 느껴야 되고 내가 사랑받는구나라고 맞아. 느껴야 된다는 것이 네. 이 연장선에서 같은 설명으로 묶일 수 있는 것 같아. 네. 근데 그럼 아이가 엄마나 아빠를 너무 만만하게 보면 어떻게 해야 돼? 만만하게. 박사님한테 찾아가야지. 그 내용은 책에 근엄진하게 하지 말면 만만하게 엄근진 보면 아니야, 어떻게? 엄근진 아니 뭐 엄근진이나 근엄진은 처음 들어. 아 나는 지인의 이름인 줄 알았어. 엄근진? 엄근진. 엄근진입니다. 엄근진 아니면 엄근진 뭐죠? 만만하게 보면 어떻게 하죠? 엄숙하게, 근엄하게, 진지하게. 예, 아니 혹시 모르시는 분들 아, 생소하신 그렇구나. 분들이 계실까봐 그렇습니다. 냠냠이가 엄숙이군요. 풀어 드렸습니다. 저희의 네. 막내. 네. 네, 아까 말한 것처럼 애가 엄마를 만만하게 보고 말 안 들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솔루션도 있어. 뒤에 나와요. 211페이지입니다. 바로 뒷장의 소주제가 아이가 참 내 맘대로 안 된다는 잠시 생각. 간과했네요. 왜요? 없다라고 이 책에서 있습니다. 얘기 안 한다고 저희가 섣불리 어.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좋은 타이밍이었다. 역시 뮤즈. 네. 그래서 오은영 박사님한테 우리 아이는 왜 이렇지 하면 다른 애들은 무난한데 얘는 너무 힘들어요 하면서 이렇게 찾아온 사례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럴 때는 아이를 막 통제하고 말 들어 하면서 회초리를 들고 하기보다는 아이랑 같은 팀을 이룬다 이렇게 생각을 해라. 이런 왜?
그러니까 말이 쉬울까 싶어서. 그러니까 맞아. 실제 그렇게 안 느끼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현실은. 맞아. 그쵸. 이거 정말 이상적이긴 한데 맞아. 근데 뭐 아이를 키울 때는 사실 이상적인 방법으로 키워야지 아까 말한 방법이 행복한 없죠. 아이로 자라지 않을까요? 저도 아이를 키워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그게 예행 연습이 없잖아요. 양육이라는 게. 그러니까 내가 실수를 하지 않고 베스트를 찾고 싶은 부모가 되고자 한다면 이렇게 전문가의 의견은 데이터가 있고 연구의 결과를 이야기해 주시는 거니까 이걸 따르는 게 최선의 행동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방금 냠냠이가 이야기해준 내용의 예시를 전달해드리면 구체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만약에 내 아이가 손가락을 빠는 습관이 너무 심해. 그래서 이거를 고쳐야 되는데 하지마, 그만해, 빨지마 라고 이야기를 한들 아이는 이해하거나 수용하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그럴 때는 우선 아이의 감정을 공감해주고 아 너도 힘들겠구나. 손가락이 갈라지고 피도 나는데 아프지? 이거 그만하고 싶지? 라는 공감대를 이루고 그다음에 그러면 우리 이거 한 번씩 단계로 조금씩 고쳐 나가보자라는 게 팀을 이루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우리끼리도 그렇게 해봅시다. 네. 근데 진짜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어렸을 때 손가락을 빠는 아이였거든요. 진짜? 아 손톱이 아니고? 손가락. 손가락 빠는 애들이 그럴 수 있던데, 있지. 진짜? 맞아. 기억이 안 나. 맛있었던 것 같아. 기억이 안 난다며. 그러니까 그렇게 들은 거지. 죄송해요. 언제까지 빨았는지 기억이 안 난다. 근데 맛있어서 빨았던 것 같다. 그 음. 기억은 그런 있다. 아이인데 방금 저의 경험에 대입을 떠오르니까? 해서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했으면은 안 했을까? 안 했을 것 같은 거야. 팀을 이뤄서 아니야 막- 지금 너무 커서 그럴 거야. 아 그런가? 그렇겠지. 하긴 거의 4살 5살이면은 엄마 말 아빠 말이 절대 진리니까 들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뭔가 넌 할 수 있어. 우리 같이 해보자. 이렇게 응원하고 지지해주면 좀 더 힘이 날 것 같아. 만약에 그쵸. 아예 어. 그런 게 없이 하지 마 보다는 훨씬 힘이 나죠. 애기들이 배변 훈련할 때도 지도를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오줌을 싼다. 오줌을 싸잖아요. 이불에. 근데 왜 이불에 오줌 쌌어? 하지 말랬지? 라고 말을 하는 것보다 걔도 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니잖아. 근데 그럴 때 그거를 좀 더 아이 입장에서 이해해주면서 내일은 우리 어른도 이렇게 싸는데. 해보자. 야, 술 먹고 그 명절에 삼촌들이 그런 적 없어? 그랬구나. 그랬구나. 우리 삼촌 죄송합니다. 힘들었구나. 괜찮다. 그래서 방금 냠냠이가 말씀드린 내용이 오버랩 되더라고. 응답하라 1988에 나오는데 성동일 아빠 역할이었고 덕선이 해리가 딸이었는데 성동일의 극중 대사 중에 아빠도 아빠가 처음이라 미안해라고 말하는 거. 이 내용이 책에 지금 냠냠이가 말씀드린 부분을 나도 읽으면서 오버랩이 됐다. 좀 떠오르더라고. 좀 네. 생각이 들게 됐고 211페이지에 나름의 솔루션을 드린다고 말씀드린 내용을 이제야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오은영 박사도 힘들었을 거 아니야. 아이를 키우면서 아들이 하나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음. 매일매일 말 안 듣는 아이 앞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 스스로도 고민을 많이 했겠지. 그 솔루션은 이거야. 바로 그냥 새날이 밝았다고 생각하세요. 자, 우리는 어제 세수하고 오늘 또 세수하고 새날이 밝았으니까요. 탈인간 솔루션이다. 우리는 어제 양치하고 오늘 또 양치를 합니다. 왜? 새날이 밝았기 때문입니다. 성인의 레벨이죠. 30분 전에 해줬던 말 아이가 못 지켰습니다. 뭡니까? 새날이 밝은 겁니다. 그래서 네. 아이가 또 말을 안 들으면 네. 또 새날이 네, 밝았구나 밝았구나. 생각하세요. 형제님 새날이 밝았습니다. 새날이 너무너무 자주 오더라도 눈 한 번 질끈 감고 심호흡 한 번 크게 하고 새날이 밝았구나 생각하세요. 마지막으로 뭐다? 저도요 그렇게 키웠습니다. 아멘. 네. 오 박사님이 그렇게 키우셨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대단한 방법은 없는 거라고 느껴지는데 사실 이게 쉽지 않은 거지. 그치. 이 박사님은 정말 잘 키웠을 것 같지만 본인도 그렇게 심호흡해가면서 그래 새날이 밝았구나 정말 달관했다는 표현, 맞아. 풍달했다는 표현, 심호흡하고 넘어섰다는 다시 표현, 한번. 그러니까 내려놓음. 그러니까 육아가 다 중요한 게 아니고 음. 그러니까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한 마인드 컨트롤이 제일 중요해요. 그게 제일 어렵죠. 그리고 그렇지.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책에서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아이가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기 아이의 위해서 행복을 부모가 위하여. 조금 더 인내하고 감내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점 넘어갑니다. 자, 3장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네. 그다음 213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 페이지에서 허구의 독립성이라는 부분인데요. 네.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의젓해. 혼자서 밥도 차리고 동생들도 챙기고 오히려 엄마 아빠를 위로해 줄 수도 있는 그런 아이. 아, 얜 참 의젓해 라고 그렇게 성장을 하는 아이를 천성 또는 기질이라고 볼 것이 아니고 그렇게 허구의 독립성, 나 스스로 해내야 한다라는 환경으로 그 아이가 자라게 된 것이 아닐까라는 부분이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그 허구의 독립성이 아이들이 의존 욕구가 사랑이나 뭐 위로, 보호를 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 이런 걸 채우지 못하고 어른스럽게 보이려고 겉으로 독립적인 척하는 거 이게 바로 허구의 독립성의 개념이라고 해요. 그렇지. 네. 그게 절대 어른스러움이 아니다라고 아니다. 말씀하신다는 거고. 이게 부모가 너무 일찍부터 자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라고 해요. 그렇지. 그리고 여기서부터 개인적으로는 오은영 박사가 자기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한다라고 느꼈고, 그 다음 페이지 214페이지에 보면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먹은 밥그릇수는 어떻게 하지 못한다라고 인용하면서 아무리 뛰어난 아이라도 나이가 어리면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거지.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어른들이 성장하는 데는 세월이 필요하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나친 자율성을 요구하거나 아직 어린아이인데 완전히 믿고 맡겨버리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렇죠. 그럴 때 해내지 못한 나의 모습을 부모가 원하지 않는다라고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수치심으로 이해해서 그런 행동들을 억제하려고 한대요.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안타깝죠. 맞아.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과 오해가 쌓이고 감정의 고리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진짜 안 좋은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건 221페이지.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진짜 안 좋은 상태라는 거야. 아. 차라리 불평불만을 얘기해라. 네. 그 상태가 더 낫다라는 거고, 네. 그렇지도 못한 관계라면 정말 더 깊게 고민해봐야 된다는 거지. 근데 이게 육아의 방법에서 이걸 조심해라라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허구의 독립성을 가져서 커간 사람들 있잖아요. 그 성인이 된 사람들은 네. 자기가 어린 시절 아이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자식으로 다시 내려오는 경험을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가 들어주든 아니든 나 그때 사실은 힘들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털어놓아야 한다. 네. 그래서 우리 은영보살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새날이 밝았다고 표현하셨던 그 네. 반복적인 심호흡이 230페이지 거의 완성이 됩니다. 부모에게는 자비가 있어야 하고 가장 좋은 육아는 아이뿐 아니라 부모도 평안한 육아라는 거. 이게 이제 처음으로 이 책에서 나온 표현인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아이가 편안하게 느끼게 해줘야 된다고 얘기했잖아. 근데 진짜 가장 좋은 육아라는 건 아이뿐만 아니라 부모도 부모도. 편안해야 된다라는 거고, 맞아요. 그러려면 육아 앞에서 너무 비장해지지 말라는 거야. 네. 괜찮고 괜찮아요. 그리고 그 정도로 하늘이 절대 무너지지 않고 우리 아이 잘못되지 않습니다라고 단호하게 확신을 갖고 이야기한다는 것. 네. 이 부분은 충분히 받아들이셔도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조금은 내려놓는 게 물론 어렵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이렇게 확신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닐까 싶은 거지. 여기서 계속 강조하는 게 부모가 아이의 거울이 되고 부모가 아이 성장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를 반복해서 모든 장마다 강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키우는 부모가 불안하고 비장하면은 아이가 또 어떤 영향을 받겠어요. 당연히 불안한 정서를 갖게 되겠죠. 그렇지. 그래서 그걸 피해야 된다 설명을 합니다. 맞아. 그리고 어른인 우리에게 또 어떤 가르침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앞서 녹음 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232페이지 감정을 표현하며 감정으로 받아주라고 얘기하는 것. 그래서 예를 들면 남편이 나 너무 힘들어 회사 때려치울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사표를 내고 싶을 만큼 많이 힘들구나, 마음이 그렇게 힘들어서 어떻게라고 받아야 된다는 거지. 여기다 대고 야 하지만 너만 힘들어? 힘들어? 나도 힘들어. 이 세상에 안 힘든 사람이 어딨어? 관두면 뭐 먹고 살아?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건 남편 힘들다고 말한 감정을 상대인 아내가 생각으로 받았다는 거야. 네. 이 개념이 너무나 신선하고 재밌고 어렵더라고. 맞아. 근데 이게 공감 능력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쵸. 내가 힘들다고 얘기했는데 자기 힘든 걸 얘기해. 그럼 공감 능력이 없는 거잖아. 그런데 그만큼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아, 사실. 그게 그치, 공감해 그치. 주는 게? 그러니까 이런 공감은 정말 이런 얘기를 하는 상대가 있을 때 나도 안 힘들 리가 없잖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쵸. 그렇지. 그러니까 네, 맞아. 야, 나도 힘들어 라고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야. 훈련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사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나쁨의 영역은 아니고 그렇죠. 너무나 네. 당연한 영역인데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게 잘못됐다라고. 네. 혹은 이 방법은 이런 식으로 해보는 게 어때라고 음. 제안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정말 맞아요. 신선하게 들은 것 같아. 네. 이 동일한 예로 아이와의 관계에서는 엄마 미워라고 하거나 나 동생이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렇지. 뭐 언니 싫어 이렇게 했을 때 언니 싫어하면 어떡해? 왜 엄마를 미워해? 막 이렇게 따질 것이 아니고 왜 그렇게 말했는지 일단 그 감정을 공유하고 그걸 이해한 다음에 마음의 길을 열어라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맞아. 그러니까 여기서도 다 공감을 베이스로 이야기를 해야 맞아. 한다라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을 233페이지에 그래서 물론 현실에서 이렇게 소통하기가 쉽지 않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그래야 마음의 상처가 덜 생기고 함께 있으면서 외롭다는 생각이 덜 든다는 거지. 그러니까 충분히 본인도 숱한 경험과 숱한 진료, 숱한 환자들을 만나면서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런 노력은 취해야 된다는 거를 강조하신다.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부분이지만 이런 점이 있다라는 거 이런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자라고 네. 말씀드려봅니다. 좋네요. 정말 좋은 책이야. 좋네요. 성인인데도 계속 배움이 있어. 힐링 받는 있고, 느낌이에요. 마음이 치유되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오은영 박사님 상담비 되게 비싸잖아요. 갑자기 근데 이런 책을 많이 내주시면 좋겠다. 아,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네. TV에 많이 나오니까. 이 책은 다 아우르고 있어서 갑자기 그런 맞아.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맞아 맞아. 우리 독서 스텔라 팀이 아직까지 많이 안 다뤄보지 다뤄보지, 않았던 책 익숙하지 중에 않은? 하나의 분야가 자기계발서 같은 네, 맞아요. 그쵸, 우리의 그쵸. 마음을 힐링해주고 치유해주고 맞아. 뭔가 우리 보듬어주고, 인생을 더 거듭나게 할 수 있는 도닥여주고. 책들을 아직은 많이 못 다뤄봤는데 네. 그런 의미에서는 이 책이 굉장히 어. 그러니까 우리도 나름 머리가 커서 맞아. 이제 알 거 다 알잖아라고 생각을 할 수도 맞아, 있을 것 맞아. 같은데 음. 감정은 감정으로 돼야 된다라는 내용이 깨달음이 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진짜 대단한 맞아. 내용이라고 네. 생각이 들더라고. 이런 거 뻔하겠지라고 생각할 게 아니고 들으시는 분들도 이 책은 저희가 맨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누군가의 자식일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렇지. 그렇다 보면 부모님과의 관계 아니면 뭐 설령 부모님이 없었더라도 음. 현재 나가 있기까지의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었기 네. 때문에 반추하면서 맞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힐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만나서 대화를 할 때 너 혹시 어렸을 때 이런 거 부모한테 상처받았어? 이런 대화 안 하잖아요. 안 하지. 네. 그치.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수많은 사연이 쏟아져 나오는데 비슷한 경험이 있던 것 같은데 어. 하면서 반추가 되니까 어. 신선한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좋다. 이 책에 대한 호평을 뒤로 하고 다시 책의 내용으로 239페이지 아이가 자기 신뢰감을 쌓아가는 것을 막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잘이라는 표현이라는 거야. 이것도 간과했거든. 네. 자, 맞아. 어떤 내용이냐면 저는 그러니까 오은영 박사 본인은 아이들에게 잘이라는 표현을 거의 네. 쓰지 않는데 네. 그러니까 쓰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는 거야. 왜냐면 잘해라고 하지 않고 그냥 해라고 표현한대. 이거 뭐지? 넘겨봤더니 한 아이가 제게 말했대. 그러니까 본인에게 제 성적이 나쁘다고 아빠가 돈 아까우니까 학원 그만 다니래요 라고 말했다는 거야. 그래서 오은영 박사가 야 학원 그만두고 싶어? 라고 했더니 아이는 아니라고 했다. 그래서 다시 오은영 박사가 안 다니는 것보다 다니는 것이 도움이 되니? 라고 물었고 아이는 그렇다고 했다는 거지. 그래서 오은영 박사가 말하길 그럼 그냥 다녀 하나라도 더 배우겠지 뭐 라고 말했다는 건데 이 상담의 내용을 전하면서 정리하면 사람들은 공부를 잘 한다는 것은 성적이 좋은 것이라고 해석을 한다는 거고 그런데 하루 종일 열심히 공부해도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는 사람도 많잖아 실제. 있죠. 그랬을 때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성적이 다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음. 잘을 잘못 해석하면 아이를 굉장히 혹독하게 대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잘이라는 것이 기준이 항상 너무 높고 일반적으로 아이들은 당연히 그 기준을 못 미친다는 것. 그래서 잘을 잘 해석해야 된다. 예시가 나오죠. 어떤 엄마가 오은영 원장님 얘 공부를 너무 못해요. 우리 자식 공부를 너무 못해요. 했는데 오은영 박사가 하는 말이 아이가 나쁜 짓을 했나요? 혹은 아이가 학교는 잘 갔나요? 했는데 다 내었어요. 다 그렇다. 그렇다면 그게 잘인 거다. 그렇지. 그러면 아이는 뭐 공부를 크게 잘하고 있는 엇나가고 겁니다. 있지 않다라는 거. 네. 본인이 할 일을 잘하고 있다는 거. 네. 단지 성적이 좋고 나쁨으로 네. 우리 아이가 큰일 났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지. 네. 그렇죠. 그래서 그게 잘이라는 너무나 주관적이고 부모 입장에서의 표현인 네. 거고 241페이지 그 잘을 잘못 해석하면 육아가 너무나 힘들다는 거야. 아이도 힘들겠지만 부모도 힘들고. 네. 맞아. 그렇기 때문에 꼭 잘해야만 할까요? 라고 독자들에게 되묻는다. 네. 꼭 그래야만 한다면 어디 부담스러워서 세상으로 나올 수야 있겠냐는 거지. 네. 그래서 정리. 결국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거고 네. 계속 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그것 자체를 잘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해도 괜찮다고 말해 줄 수 있어야 한다. 너무 신선했다. 신선했다. 우리끼리도 뭐 어디 간다고 하면 야 잘하고 와 라고 하는 게 맞아. 그 은근한 기대도 담겨있지만 그쵸. 응원도 담겨있지만 그게 그 사람에게는 일정 수준 부담으로 올 맞아. 수 있죠. 올 수 있다는 거지. 맞아. 네. 스스로한테도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아, 그쵸. 나 잘하자. 잘해야 되는데, 잘하자. 나 잘해야 되는데, 나 잘하자, 막 이런 식으로 스스로 굉장히 많이 동기부여하지만 되뇌었는데, 그것을 오은영 박사는 그냥 해도 괜찮다라고 음. 우리 스스로에게 아이에게 부모에게 모든 네. 인간에게 던지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배움이 있는 표현이라고 들려서 우리도 저희 독서 스텔라도 앞으로 저희는 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하자 엄청 자주 들었던 것 같으세요? 진짜. 저의 뮤즈들에게 저는 큰 기대가 많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갖고 있는 잠재력에 저는 더 큰 기대를 걸어보면서 2023년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오빠가 무척 어? 힘든가 봐. 잘을 계속 해서 오빠가 예? 잘이라는 걸 쓰니까 자주 쓰니까. 아니야 그래서 난 너희한테만 써. 편집이 힘든가 봐요. 그렇지. 잘을 계속 말하니까 편집이 힘든 거야. 너무 기준이 높은 거야. 개떡같이 해도 된다 편집을. 아니지. 녹음을 개떡같이 하지만 편집을 잘 하자. 아 그래? 그럼 당연하지. 녹음할 때 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겠다고 약속? 그냥 하겠습니다. 좋네요. 오은영 박사님의 가르침을
그러니까. 큰 가르침을 좋네요. 여기 따라 말했잖아. 보겠습니다.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러나 하고 박사님 있는 뭐라고? 것이 중요하다. 노력해야 한다라고. 저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바뀐다고 얘기하지 않잖아, 그쵸, 박사님도. 그쵸. 그런 태도를 네. 저도 네. 별님들 앞에서 약속을 해 봅니다. 네. 자, 그리고 조금 더 넘어와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리길 오은영 박사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다라고 느꼈다고 말씀드렸는데 243페이지. 어린 시절 좋은 경험을 하는 것 혹은 그런 경험을 주는 사람이 대개 부모라고 전제를 하고 그 부모와 했던 아주 즐거운 경험, 놀이, 대화 이런 것들이 살면서 지칠 때 힘이 됩니다. 가만히 떠올라 나를 따뜻하게 감싸준다라는 거지. 그래서 오은영 박사 본인의 이야기를 해. 243페이지부터 245페이지까지 세 가지 에피소드들을 던지면서 별거 아닌 이야기들인데 본인은 이런 좋은 기억과 좋은 경험, 부모가 준 좋은 추억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야. 오빠와의 추억, 가족과의 여행에서의 추억, 아버지와의 아버지의 추억. 이벤트. 그렇지? 이런 것들이 그 한 사람, 한 성인이 평생을 단단하게 살아가게 하는 가치관을 결정짓는데 지식도 중요하지만 부모와의 좋은 경험이 굉장히 혹은 그보다 더 중요하다고 힘주어 이야기한다는 것. 네. 그래서 본인의 에피소드 이렇게 가져올 줄은 몰랐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은영 박사에게 친오빠가 있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알게 됐습니다. 가족 관계까지. 그렇지. 그리고 248페이지 다시 독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저는 제 아이를 어떻게 키웠을까요? 너무나 흥미롭더라고. 이 한 줄이. 다들 궁금해하죠. 그렇지. 다들 궁금해하죠. 또 본인도 쓰기를 도대체 오은영 원장은 아들을 얼마나 잘 키웠는지 궁금하다고 한다는 거야. 약간 포장인 것 같긴 한데 물론 믿음은 가지만 저는 정말 아이에게 화를 내거나 욱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랬을 것 같아. 그랬을 것 같아요. 새날이 밝았다고 말씀하시니까. 네. 자, 잘난 척하는 것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오냐오냐 하면서 키우지도 않았다는 거지. 저와 가까이 지내는 가족, 배우자, 친구들은 그러니까 오은영 박사 본인을 정서적으로 무척 안정된 사람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야.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나쁜지 알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를 매일 가다듬으면서 노력했다라고 표현한다는 거. 그러니까 본인도 대단한 사람 혹은 정말 착하게 태어나서 좋은 성품으로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매일 본인 스스로를 채찍질하면서 가다듬고 노력했다라는 것을 독자들에게 공유한다. 노력을 했다. 그렇지. 그 노력이라는 표현도 책의 전반적인 네. 분위기를 함께 하고 있지 않나. 네. 그래서 부모로서의 오은영 박사의 에피소드로 이제 3장을 마무리하고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장 4장으로 넘어갑니다. 4장. 고통이 시작되는 곳을 알았다면 행복이 오는 것도 알아야 해요. 마지막 4장은 과거의 부모를 해석한 1장, 그리고 과거의 나를 돌아보는 2장, 그리고 3장에서 부모가 된 나를 돌아보고 마지막 4장에선 현재의 나 자신에 포커스를 맞춘 상담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네. 그렇지. 네. 자, 이슬의 해석으로 이슬의 관점으로 조금 달리 남남의 말을 해석해보면 네. 1장 이기주의, 2장 자존감, 3장 불안과 신뢰, 그리고 마지막 4장은 자긍심이라는 표현으로 저는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나 혹은 내가라는 단어를 정말 몇백 회 이상은 많이 이 나와요, 장에서 사장에서. 쓰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네. 그러니까 누구나 나고 누구나 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앞에서는 부모와 아이, 그리고 아이와 부모 또는 인간관계, 대인관계, 사회에서의 역할들 혹은 태도를 바로 잡으려고 하셨다면 네. 4장에서는 정말 본질적으로 나 스스로와의 대화가 가장 필요하고 네. 나 스스로를 용서할 수 있어야 되고 네. 품을 줄 알아야 한다라고 네. 큰 틀에서는 말씀하신 것 같다. 맞아요. 이 책의 핵심 주제가 4장에 나온 것 같아요. 마무리로. 네. 자, 여기서의 내용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257페이지에 화해에 대한 주제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책의 제목이 오은영의 화해. 화해. 네. 화해는 내가 나와 하는 겁니다. 음. 부모는 죽을 때까지 나에게 사과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부모를 용서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 마음 그냥 그대로 두세요. 누구도 나 아닌 남을 어찌하지 못해요. 부모도 내가 아닌 남이기 때문이죠. 결국 내가 화해해야 하는 것은 나예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포문을 열면서 화해, 나와 화해하자라는 포문을 열면서 사장을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나와 화해라고 하면 누군가한테는 와닿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보면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지 그 처세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 질문해 볼 수 있는 게 나와 화해해 보신 분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 일단 저는 없고요. 저도 없어요. 할 생각도 안 해봤던 것 같아. 저도요. 그러니까 화해라는 게 나랑 내가 하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을 할수 못 해봤던 있나? 그렇죠. 이질적이죠. 있나? 두 단어가. 그러니까 누군가랑 화해하는 게 화해라고 생각했지 나랑 하는 게 화해라고 생각을 안 했다 보니까 그렇죠. 대입을 못 시켜봤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네. 도와주시는 것 같고 262페이지에 자긍심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네. 등장합니다. 네.
나와 화해하는 방법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에 생각하지 않았던 방식, 그러니까 나 스스로 대견하고 어떠한 문제 상황을 잘 처리한 내가 괜찮아 보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경험들 몇 번만으로도 새로운 창이 뚝딱 만들어지지는 않겠지만 마음은 훨씬 나아질 수 있다. 그래서 자신이 심한 좌절에 넘어갈 때도 잠깐 멈춰보는 것이 필요하다. 뭐다? 나를 잠깐 바라보세요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으나 저는, 그러니까 오은영 박사 본인은 하루에 여러 번 숨을 참습니다. 잠시 숨을 참다가 후 하고 내쉬죠. 우리는 대부분 하루를 바쁘게 지내고 또 내가, 독자 자신들이 숨쉬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숨쉬는 것을 못 느낄 정도로 바쁘다는 거야, 이 현대 사회가. 그렇기 때문에 오은영 박사 자신은 잠깐 숨을 참으면서 아, 내가 숨쉬고 있구나라고 깨닫는다는 거지. 일상에서 본인을 놓치지 않는 방법이다라고 소개한다. 자, 정리. 생각을 잠깐 멈추는 것이 어려우면 저처럼 숨을 잠깐 참아보는 게 괜찮을 거예요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고, 그래서 내 안에 나를 깨우는 방식, 이게 무슨 의미일까 생각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잠깐 멈추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아닌 세상 방식대로, 내가 배운 대로 그냥 휩쓸려 가는 인생에 놓여진다. 그래서 그런 세상의 흐름 또는 말의 폭탄 속으로 끌려 들어가지 말고 그렇지 않기 위해서 멈추고 깨우라 라고 강조한다. 이게 일단 나 스스로에 대해서 혹은 나를 위하는 방법으로 본인이 평소에 하는 방식 혹은 활용법을 소개해 준 것 같아. 그렇죠. 잠깐 멈춰 세우고 나 스스로를 돌보고 그걸 그대로 직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가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 오랜 시간, 장시간 앉아서 한 자리에서 뭐 컴퓨터로 일을 하거나 업무를 보고 있을 때 네. 일부러라도 스트레칭하고 나가서 산책하고 오라고 하잖아. 네. 잠시 환기를 시키기 위해서도 그렇고 네. 정신건강에도 좋기 위해서도 몸도 풀어주는 역할도 있는데, 맞아요. 그런 결에서 오은영 박사는 정신적으로 어. 본인의 멘탈 관리 위해서라도 하루에 몇 번 숨을 참는 방식으로 나처럼 한번 해보는 건 어때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 이 방식 나도 한번 해봐도 네, 그쵸. 여러분도 막,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 일이 엄청 많거나 과로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게 업무에 매몰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우리도 네. 있고 있죠. 대부분이 있으실 맞아요. 거야. 많을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시험 공부를 할 때도 내가 해야 하는 목표를 한 거를 끝내지 못했을 때 굉장히 나 스스로 자존감이 낮아진다거나 이것도 내가 다 해치우지 못한다는 거에 대해서 자존감이 낮아질 수 있는데, 그럴 때도 멈춰 세워놓고 나 스스로 아, 내가 그래도 지금 여기 있다라는 거를 받아들여라. 근데 이게 또 자기의 약간 생각- 주대논약 같은 이야기로 넘어가는 거 그러니까 같은데. 생각의 패턴을 계속 점검을 해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지대논리에서 나왔지만 오은영 박사도 이 화해라는 책에서 강조한 거 보면 중요한 것 같아요. 해볼만한 것 같아요. 왜냐면 생각이 저만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가끔은 이렇게 감정을 가다듬고 정리하는 게 귀찮을 때가 있거든요. 그냥 맞아. 에이, 정신이 없어. 정신이 없고 그냥 일이나 하자 이렇게 맞아. 하고, 왜냐면 내 안에 상처나 분노, 뭐 우울감을 꺼내는 게 연습이 안 되면 생각보다 힘들잖아요. 맞아요. 매일 빠져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 사람, 그래서 오은영 박사도 잠깐 멈춰라. 잠깐 멈추고 한번 점검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렇지.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268페이지. 끊임없이 자신에 대해 질문하세요. 아주 개인적인 질문부터 시작하고 내 인생에서 좌절된 것은 무엇이고 만족된 것은 무엇인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나중인지 글로도 써보고 소리내서 말하는 과정을 가져봐야 한다. 맞아요. 결론적으로 나를 알아차려야 나에게 다가올 수많은 나날을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 그래서 오은영 박사 본인은 언제 했느냐? 레지던트 시절 3년 동안 정신분석을 받았대. 그리고 그 정신분석을 받고 나서 성격이 좀 바뀌었다는 거지. 이런 전문가도 그런 과정들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 혹은 너희도 할 수 있어라고 맞아. 말했던 게 아닌가. 그 동일한 페이지 268페이지 가장 위에 내 안에 욕망이 있다는 거죠. 누구든지 자기 삶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욕망이든 인정하고 그 다양한 욕망을 가진 것이 나라는 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물질 만능주의야. 돈을 우선시하는 사람이야. 근데 그거를 부정하고 보지 않을 것이 아니고 아, 그냥 내가 원하는 게 뭐구나 라는 거를 받아들이고 인지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예시로 오은영 박사도 본인이 레지던트 전까지는 정의롭다라는 것, 그것을 굉장히 큰 욕구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걸 인지하는 순간 그런 부분이 감소될 수 있었다, 유해질 수 있었다라고 에피소드를 이야기해 주셨어요. 좋은 이야기고. 다들 알고 계세요? 그런 걸? 예. 내가 뭘 가장 우선시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뭔지 알 것 그래? 같아요. 뭐야? 저는 저희 독서 스텔라가 더 많은 분들께 좋은 이야기를 전달 드리는 것, 그것입니다. 또는 코레아 후라. 아 진짠데? 뭐가? 하얼빈을 후라. 읽고 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 진짜로요?
그날의 감정을 옆에서 보셨잖아요. 보긴 봤는데 예? 바뀐 건 못 봤잖아요. 바뀌어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울음 섞인 얼굴은 봤는데 울음 섞인 얼굴. 그 결과들. 좋은 울보는 표현. 봤는데 자, 그리고 273페이지. 그렇게 본인 스스로와의 대화를 통해서 자긍심을 가져가고 돌아볼 것을 강조하면서도 자존감을 높이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라고 말한다. 살면서 겪을 수밖에 없는 상처나 갈등, 위기를 너무 고통스럽지 않게 버텨내는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에 자존감을 높이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고, 오은영 박사가 생각하는 자존감은 우주 공간에 나라는 사람은 단 한 명이라는 것을 언제나 잊지 않는 정도라는 거. 내가 있으므로 모든 관계가 발생한다는 것을 잊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저희가 지대넘냐 책을 통해서 자아와 세계, 내가 있음으로써 이 세계가 존재한다라는 이론론적 관점에서 이야기했던 내가 것이 곧 세계다.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지 일맥상통하다. 않나라고 생각을 또 해봅니다. 네. 그리고 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시는 것 같은데, 나? 저요, 이슬. 네, 281페이지. 자의식이 강한 사람들은 뭐든 맞아, 잘하고 맞아. 싶고 맞아, 인생을 맞아. 발전시키고 싶고 더 유능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 그 사람들은 도움 요청하는 걸 배워야 한대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의식이 너무 높다 보니까 스스로 그 자의식에 갇혀서 금방 그만두는 거예요. 누구한테 자의식이 강한 사람들 중에 더 높은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고, 아, 자의식이 강한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다. 다 그런 건 그렇지. 아니죠. 자의식이 높은 사람들의 사례로 모범생들이 학교 폭력을 당하고도 부모님한테 말을 못하는 거, 맞아. 이것도 같은 개념이라고 해요. 맞아, 맞아. 연결고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은영 박사가 이 책의 앞부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꼭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꼭 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 그렇지. 네. 그런 내용도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네. 291페이지. 예전에 어떤 작가가 신문에 이런 말을 했더군요. 퍼질러 놓은 인간관계를 이제는 좀 정리해야겠다. 이거를 보고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정말 맞는 말이에요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인간관계는 나를 중심으로 동심원을 그렸을 때 나와 가까운 더 친한 사람들이 있고 그 원의 바깥쪽에 나와 좀 떨어진 덜 친한 사람, 즉 안 친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 당연히 그들과의 관계가 다 같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동심원에 아예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그쵸. 잘 모르는 사람들, 아주 친하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은 그냥 흘려보내라는 거지. 그쵸. 그들의 말에 다 일일이 맞추지 말고 악연을 맺지 말라는 것. 그런 것들은 무서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간단 명료하게, 명약 가나하게 설명을 해준다. 괜히 쓸데없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내가 더 많은 스트레스를 지고 갈 필요가 없다라고 그쵸. 말씀해 주시는 게 굉장히 깔끔하더라고. 가장 중요한 건 동심원 중심에 있는 내가 가장 중요하고, 그렇지. 그 밖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그 동심원을 흔들고 찢고 나를 흔들려고 해도 그들한테 여지를 주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나 스스로를 꽉 잡고 가장 중요한 나를 중심에 둬라라는 메시지신 것 같아요. 네. 근데 당신을 다 좋아하진 않아요. 엄청 공감됐어요. 좋아야 될 필요도 없고 좋아할 수도 근데 없고. 저는 누나한테 되게 좋은 사람이고 싶다는 강박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좀 있지 않아? 지금도 좀 있어요. 맞아.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어. 왜냐면 누가 날 싫어한다는 말 들으면 진짜 바로 상처받을 것 같은데? 다 그런 거겠지? 나만 그런 거 아니죠? 그치, 상처받지. 사람이면 다 상처받는 거죠. 저희 누가. 선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나랑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데, 나를 좋아할 수도 있고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좋아할 수도 있다는 거에만 포커스를 둬서 다 좋아할 수는 없잖아요. 나도 누굴 다 좋아하는 게 아닌데도, 심지어 나조차도. 근데도 불구하고 다 나를 좋아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어떻게 사라지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책의 299페이지. 네. 제가 오은영 박사님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자, 본인을 찾아온 아이들이 종종 원장님 저는 뭐가 되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고민을 말한대. 그러면 오은영 박사가 너는 뭘 좋아하니? 라고 물어보고 아이들은 이거 좋아하고 저거 좋아해요 라고 답한다는 거지. 자, 그랬을 때 너가 정말 하기 싫은 것도 있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봐. 그러니까 너가 너 스스로를 잘 파악해보면 정말 죽기보다 싫은 것들이 있을 텐데 굳이 꼭 해야 하는 것이 아니면 그것은 피하는 것이 맞다라고 맞아. 이야기해준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예를 들냐면, 어떤 아이는 밤늦게 일하는 것은 괜찮은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은 정말 어렵다고 했어. 자, 이런 아이가 있는데 그렇다면 일찍 출근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회사는 곤란할 거라고 이야기해줬다는 거야. 어떤 말이냐면, 이건 좀 게으른 것인데 고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누군가 물어볼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일찍 일어나는 것은 고칠 수 있을지 몰라도 하지만 그 사람의 많은 특성은 사실 잘 안 고쳐진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죽기보다 싫은 일을 피하는 것도 세상 사는 지혜라는 거지. 그러니까 남들이 옳다고 하는 방식으로 내가 살아야 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 그죠. 그 사람에게 맞는 방식이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나 스스로 인지하고 받아들이고 어울릴 수 있을 때, 조화로울 수 있을 때 그 사람에게 가장 큰 도움 혹은 가장 좋은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라고 설명하시는 게 지금 냠냠이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이야기가 아닐까. 그러니까 그쵸. 나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다 올바르게 맞춰갈 수 없다는 거야. 그죠. 어떤 사람이건 어떤 상황이든 어떤 대상이건 간에. 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정말 죽기보다 싫은 일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 내 선에서 타협해 갈 수 있는 것도 일부는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도 네.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신 게 아닌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말씀을 전달드렸습니다. 인생의 큰 어른으로서 302페이지. 이건 사실 심리 상담의 영역인가 싶긴 한데 가지 않은 길을 그리워하지 마세요. 이런 아. 말씀 대체 그 자. 시 있지 않나요? 가지 않는 길인가? 가지 않는 길 그 시 있잖아. 모릅니다. 자, 인생에 대해서 나름 합리적이고 빠른 타협의 길로 들어서라라고 이야기하신 걸로 난 이해를 했는데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길이 최선일 가능성이 큽니다. 선택의 순간 내 세포 하나하나가 최선이라고 판단해서 선택한 길이기 때문이라는 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지만 결국 인생은 대부분 자신의 선택이기 때문에 네. 그 선택은 내 안에 나도 모르게 그려놓은 행복의 그림에 의해서 결정되었을 거예요 라고 응원의 말씀. 네. 이것도 후회랑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이렇게 할 걸, 내가 좀 부족하네,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럴 필요 맞아요. 없다는 거지. 303페이지 어느 쪽이든 결정하고 나서는 나 이래도 될까라고 고민하지 마세요. 누구도 인생에서 두 마리 토끼를 못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결정을 했다면 그것이 최선의 선택임을 받아들이고 그냥 앞만 보고 가면 된다. 맞아. 네, 미국의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는 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배우신 분이네요. 네. 자, 네. 그래서 후회하지 않는 방법. 나는 이 방법은 굉장히 개인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었던 것 같고 좋더라고. 지나간 것보다는 앞날을 더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근데 그게 성향적으로. 일부분일 수 있지만 자의식이 강한 사람은 저도 자의식이 강한 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데 강하지. 어. 펭수 강합니다. 강한 사람은 오히려 자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후회를 하지 않는 나를 만들려고 하는 강박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처한 행동이나 자기 위치를 잘 알고 그게 맞다고 믿는 것. 자, 책은 사실상 다 살펴본 것 같고요. 네. 물론 중간에 빠진 내용이 있을 네. 수 있지만 후반부는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길이 최선이고 그리고 오늘 하루의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 따뜻하게 위로를 던지면서 책이 마무리가 돼요. 이 책의 마지막 페이지 318페이지에 네. 이 문장으로 끝을 맺습니다. 네. 내일을 잘 살아가려면 오늘이 끝나기 전 나를 용서하세요. 내 마음의 불씨를 끄는 것이 용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본인 스스로를 용서하고 나 스스로와 화해할 수 있는 방식을 제안하면서 이 책을 마무리합니다. 네. 맞아요. 자,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 조금 빠르게 말씀드렸는데 중간에 혹시나 놓친 내용들이 있더라도 저희 네. 나름 셋이서 고민하고 이 정도 내용으로 말씀드리면 어떨까라고 정리한 부분들이라서 저는 314페이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보다 나를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더 필요해요. 왜냐하면 나를 알아야 나를 다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자신을 계속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가정을 꾸려서 부모가 되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 해보지 못한 경험들이 아 내가 이럴 때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이구나를 나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보고 알아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그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분야인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돼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좋다. 정신 건강의학 분야의 권위자 전문가인 분이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치료받듯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구나 다 마음속에 갖고 있는 불안감이나 뭐 상처 그런 아픔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식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지 세세한 방법으로. 현실적인 조언이 있어서 좋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다뤄봤던 책이랑은 결이 다른 느낌이었고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제 자신에 대한 경험이나 내 성향에 대해서 곱씹으면서 읽을 수 있어서 좀 쉬어가는 책이었다. 맞아요. 아, 이전 책들에 비하면 쉬어갔다는 말이 편했다는 힐링. 말이 아니고 책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잠깐 멈춰서 나 자신한테 되물어 보세요. 나의 내면이랑 화해하세요. 이렇게 제시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구가 나올 때 저도 잠깐 멈춰서 나한텐 왜 이런 성향이 생겼었지? 나 어렸을 때 어땠지? 이런 거를 곱씹을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귀중한 경험이었다. 네. 오, 네. 좋습니다. 저도 펭수기처럼 마지막 한 페이지를 인용해 봅니다. 같은 방식으로 설명해 보면 318페이지에 나를 용서하고 나와 화해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책의 말미에서 책의 서두인 11페이지 서론에서 이렇게 밝히시더라고. 저는 이 책을 읽고 우리가 우리 자신과 화해하기를 바랍니다.
부모, 자식, 형제, 친구 혹은 주변 사람과 화해는 일단 접어두고 나 스스로와 먼저 화해를 해보라는 이야기를 서두에서 그리고 책의 말미에서 수미상관을 적절히 잘 지키셨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게 책의 일관성에서 좋았고 어느 정도 선입견이 있었던 것 같아. 이 책을 접하기 이전에 그래 뻔한 얘기 하겠지. 맞아요. 좋은 얘기 하지 않을까? 네. 라고 생각했던 거에 비해서 너무나 깊이 있고 반복적으로 좋은 말씀들이 많았던 책인 것 같고 네. 저 이슬 개인적으로는 앞서 책에서 인용했던 부분들 예를 들면 감정을 생각으로 다루지 말라라는 것 혹은 잘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냥이라는 표현으로 사람을 대하라 혹은 나 스스로와의 대화하는 방식을 가져가라라고 가르침이 있었던 것들이 네.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고 맞아요. 저희가 굉장히 이성적인 책들을 많이 다뤄오는 것에 비해서 음. 감정과 감성을 건드린다는 그런 내용으로 굉장히 좋은 책이 아니었나 네. 싶습니다. 네. 나 갑자기 기억나는 게 많이 설득당한 게 이 책이 긍정적이라고 생각 들은 거는 책에 표현된 말처럼 정서가 후천적으로 발달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정서는 학습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내가 불안함이 있었고 힘들었던 게 있었지만 내가 나를 만나고 나를 생각하고 화해를 함으로써 내 정서가 다시 성장할 수 있고 건강해질 수 있다. 충분히 이런 희망적인 지금도 가능하다. 네, 이런 어. 희망적인 신호를 줘서 특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건강하십시오. 이거였어. 정서가 후천적으로 발달할 수 있다. 이거를 말하고 싶었던 음. 걸 아까 못 말한 게 생각났어. 생각났다고. 아주 잘했다. 왜 생각났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자의식 엄청나게. 아니요. 제가 소스를 잘해주고 드렸습니다. 잘해주 과잉. 이슬 토스 스파이크 냠냠. 감사합니다. 저희가 네. 또 팀워크를 부릴 수 있었고 저희는 또 다음 책으로 더 잘 준비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별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